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권력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 내 어머님이 추미애 씨니? 이겁니다. 요즘 벌어지는 온갖 시국 사건을 놓고 많은 패러디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좀 씁쓸하면서도 전곡을 찌른 게 있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다듬었습니다. 어느 부대로 전화가 걸려온 모양입니다. 받는 병사가 있었겠죠. 충성 공공부대입니다 하고 딱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쪽에서도 충성 공공부대 공공소대 일병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더니 그 사람이 휴가 나왔다가 몸이 아파 휴가 연장차 전화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이 느려지죠. 전화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화 받는 부대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내 어머님이 추미애 씨니?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건 병사는 아닙니다. 제 어머님은 하려다가 아닙니다. 즉각 기대하겠습니다. 충성! 하고 끊었습니다. 이런 패러디가 돌고 있습니다. 원문은 더 신랄하죠. 중앙일보가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9월 10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는 적법하다라는 설명 자료를 냈는데 그 직후에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 관계자는 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항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개 중에는 우리 아들은 아픈데도 어미된 심정으로 울면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 택시비를 돌려달라는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또 11일 날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 나중에 어렵사리 연결이 돼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가 폭주했다. 휴가 관련 문의가 폭주해 그걸 처리하느라고 바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추미애 장관 때문에 조선일보에 그 논설 실장도 썼었죠. 김창규 실장도. 추미애 장관 때문에 법무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초토화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법무부 장관 때문에 국방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이 추미애 장관 때문에 국회에 나가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차기 후임자인 서욱 씨도 나와서 역시 또 본인의 청문회인지 추미애 장관 청문회인지 그걸 당했더라고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투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조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된 추 장관이 문정권을 지켜주는 최고의 파수꾼인가? 아닌가? 아니면 문정권을 내부에서 분거시키고 있는 적군인가? 스파인가? 이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 때문에 문 대통령의 권위도 함께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권력이라는 존재는요, 국민이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이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권력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붕괴하기 십상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전조가 되려면요, 헌신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저는 제 첫 직장이 조선일보였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만났던 유정현 부장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유명한 조갑재 부장을 모셨는데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두 분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는 만큼 한편으로 존경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갑재 부장은 그때 전성기였는데 일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딱딱 끊어지고 공정한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상당히 존경을 한 적이 있는데 권력은 무섭고 공정해야 힘이 나옵니다. 우습게 보면요, 그 후에 제가 이리저리
점점 커가면서 실력 없는 데스크를 보면서 우습게 보고 뭐 그런 적이 많아서 출세를 못했습니다만은 조롱의 대상이 되면 참 처참합니다. 위기 항상 그 사람 방어하라고 바쁩니다. 헌신과 열심히 일하고 공정한 사람은요 방어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인사권 나한테 있어 하고 버티고 막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자기 지키기에 바쁘죠. 문재인 정권의 386 세대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게 87년 6월 사태 아닙니까? 저도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6월 사태를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그 강력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조롱이 나온 때였습니다. 그때 땡전이란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죠. 뭐 전 대통령과 그 부인의 외모를 놓고 아주 그 비하하는 말도 난무했었습니다. 그런 조롱들이 나오면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노력이 들어갑니다. 박근혜 정부가 붕괴했는데 그때 역시도 최순실 게이트가 커지면서 뭐 구판을 벌렸다 뭐 어쩌다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우스운 존재가 되면서 박근혜한테 속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순간에 무너졌죠. 조롱의 대상이 됐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조국을 세웠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정당이 없었잖아요. 혼자 단신의 힘으로 됐는데 전쟁 치르면서 자유당을 만들어갖고 자유당을 이끌고 독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도 국민들의 조롱이 커지면서 붕괴로 무너집니다. 1960년 4.19를 당하는 겁니다. 그 4.19 나기 한 2년 전쯤 그때는 동아일보가 굉장히 권력에 아주 도전적이었고 정론지였습니다. 58년도 1월 28일 동아일보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김성한 화백의 고바우 영감 만화 시리즈가 쭉 실렸습니다. 고바우 영감이란 만화가 우리나라 신문 컷 4컷짜리 만화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은 신문마다 이런 4컷짜리 만화를 안 싣는데 이게 굉장히 한때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바우 영감이 1950년, 60년, 70년대까지 아주 막 공전의 히트를 올렸는데 58년 2월 28일자 이 고바우 영감 만화에는요. 똥지개꾼이란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 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자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화장실이란 게 없고요. 집 바깥에 마당에 변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변소. 뭐 푸세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변이 가득 차면은 똥지개꾼들이 와서 똥을 퍼갑니다. 돈을 받고 퍼갑니다. 그래서 푸세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똥지개꾼끼리 서로 오가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한쪽 똥지개꾼이 다른 똥지개꾼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고바우 영관이 그것을 보고 인사를 한 똥지개꾼한테 저 사람은 누군데 인사를 받아요? 인사를 하오 그랬더니 경부대에서 똥을 치는 분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겁니다. 딱 4컷짜리. 그때는 청와대라고 안 하고 경무대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푸른 기아를 올리면서 청와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똥지개꾼도 경무대에서 똥을 풀면 권력이 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조롱 끝에 4.19로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쭉 전쟁을 공부하거나 또 정치를 보면서 전투에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는 지휘관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대표로 한국 정치인 중에서는 김영삼 씨를 딱 꼽습니다. 뭐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김영삼입니다. 그 양반은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그냥 전두환, 노태우 저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도 잡아놓고 어떠한 대통령도 못하는 금융실명제를 하고 뭐 대학 자율화를 했다 무슨 자율화 많이 했죠. 그리고 얼마나 민족 정기를 내세운다고 역사 바로서 얘기한다고 중앙청 때려 부수고 반일을 내세우고 했지만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자 그 세력들은 이분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야 된다고 해서 기업고 현충원에 무덤을 만들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을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아들 문제가 커지기 전에 검찰 인사를 쭉 했었죠. 여러 차례. 자, 그 인사가 문재인 정부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원한 대로
인사를 했다고 보입니다. 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대들었다고 꺾었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도 잡아넣으려다가 다 실패하긴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렇게 윤석열 총장도 꺾고 검찰 인사도 마음대로 했는데 민심은 따라가고 있나요? 이 인사권은 지휘관인 나한테 있다고 인사권에 의존해서 권위를 펼치는 리더는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조금 지나면 조롱하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는 면전에서는 이기지만 돌아서서는 패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려면 끝까지 김정은처럼 공허부도 죽이고 해야 됩니다. 네, 자기 목숨, 그러나 이제 자기도 항상 죽을 수 있다는 알고는 해야 되죠. 네. 육참 골단, 내 살을 내주고 상대방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걸 도끼를 품지 않으면은 독재도 못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되면 조롱당합니다. 차라리 지는 듯 져줘가지고 국민 동정을 받아서 결국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앞에서는 이겨놓고 뒤에서 지는, 그건 뭐예요? 매출은 많은데 수익은 마이너스인 그런 싸움 뭐하러 합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6월 사태 때 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기선제를 받아주고 개헌을 했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네. 앞에서 져주고 뒤에서 이겼습니다. 노태우로 이어지는 정권 재창출을 했거든요. 그러한 전두환에 비하면 문재인 씨는 참 수가 굉장히 딸리는 사람으로 저 이정우는 판단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까지 몰렸는데 저는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시킬 수 있을까라는 게 관점이고 의문점입니다. 사퇴시키려면은 다음 법무부 장관을 시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차기 법무부 장관은 문정부가 원하는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설치를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간다면. 못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딱 시키면서 포기하겠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맞춰주면서 원하는 거 얻는 거. 네. 그것도 능소능대한 리더십이죠. 네. 그럼 추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양곤마 상태인데. 자칫하면은 추 장관도 불명예가 되고 저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신설도 날아갈 수 있어요. 다 못할 바에는 50%라도 건져야죠.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정권이라도 지켜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네, 지금 칼자루, 인사권이라고 하는 칼자루를 쥐고도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여요. 칼날을 잡은 사람들이 오히려 뚜벅뚜벅 밀고 들어갑니다. 한참 옛날 사건 수사할 때 보게 되면 칼날을 쥐고도 이기는 사람들이 여러 번 봤습니다. 기싸움에서, 사건 현장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솔직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탈핵을 선언했는데 탈핵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했더라면 4대 강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번 홍수 때 큰 기여를 했다는 인정을 했더라면 윤미향과 정의연을 내세웠던 반일이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주장이 경솔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이 정권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똑같이 탈핵을 펼쳤던 게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인데 지금 차이잉원 씨는 이 연임에 성공했고요.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 때 제대로 방역이 아니라 국경 봉쇄를 못했잖아요. 공항 봉쇄를 못해갖고 중국에 열어주고 뭐 그렇게 뭐 명분으로 가다가 더 키웠죠. 우리 K방역 의사들이 열심히 해서 의사 간호사들이 막아줬는데 또 의사들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차이잉원 정권은 완전히 그 공항 폐쇄를 해서 지금 코로나 퍼펙트하게 막아냈습니다. 현재 제로로 아마 간 걸로, 확진자 없는 걸로.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네, 차이잉원이 인기 올라갑니다. 왜 같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렇게 큰 조롱엔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그 뒤에서 청와대 세력들이 조정을 한다고 봅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은 좀 예민해서 내놓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자들은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한테 떠넘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문 대통령 그걸 읽고 있어요. 네. 참 궁금한 게 문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념으로 꽉 찬 머리가 찬 사람들인데 대통령을 그렇게 탁 휘어잡고 있을까?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다치고 문 대통령이 다치겠죠. 네.
그리고 만약 설사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긴 게 아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라의 주인은 주권 재민이니까 국민인데 국민한테 이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난 뭐 당직 사병하고 뭐 황희 민주당 의원하고 막 황희 의원이 비판하고 뭐 단독범 이런 얘기하는데 국민한테 왜 이렇게 덤벼듭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조롱받는 승리는요. 승리하지 못한 것과 다 못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내 맘대로 검찰 인사를 하고 추미애 장관을 유지시키고 하는 거는요. 저는 독이라고 봅니다.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걸로. 이 조롱의 대상이 된 권력이 참으로 힘듭니다. 박근혜를 그렇게 우습게 봤는데 박근혜 전철을 왜 다시 밟고 있나요? 이걸 탈피하려면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그다음에 진짜 험불하게 쇼가 아니라 뭐 임명장 주려고 청주까지 내라는 그런 쇼가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그게 아니면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지 디셈버가 될지 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조롱받는 권력 정말 한심합니다. 감사합니다.